가벼운 테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진짜 궁금한데 이게 사실 별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존의 중심이 드디어 그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그 웹 기반의 보안 회사,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 수장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AWS의 수장이고요. 사실 요 앤디 제시 씨가 그 이 베조스한테 AWS 사업을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입니다. 네. 사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은 이분이 사실 좀 런칭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을 하고요. 일단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앤디 제시라고 하는 이 아마존의 새로운 수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좀 평가가 좀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좀 유하고 굉장히 좀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직원들과도 스몰 토크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만나면 이야기도 좀 잘하고 베조스 씨와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뭔가 좀 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전에 이제 베조스 씨가 공식적으로 물러나기 이전에 며칠 전에 아마존이 리더십 원칙이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항목을 더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고용주, 광범위한 책임.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러니까 베조스 씨는 항상 뭐만 생각을 했냐면요, 소비자들만 좋으면 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소비자들만 좋으면 오케이. 이게 베조스 씨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류 창고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노초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뭐 결국 소비자들만 좋으면 우리 사회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이었는데 이 앤디 제시 씨는 아마 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을 좀 하고 있고, 뭐 최고의 고용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겠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책임, 우리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아마존 회사 차원으로서 지겠다. 경영진이 이런 부분을 잘 챙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하는데, 좀 제가 여러 가지 이분 앤디 제시 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아티클이나 이분의 이력을 좀 읽어본 결과 안 바뀔 것 같다 결론이었습니다. 이분도 정말 독하신 분입니다. 아유, 저 자리에 갈 정도면 뭐 보통 사람 아닌데, 오늘 사실은 아마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난 뉴스가 있었죠. 그 국방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동안 아마존이 계속해서 철회해라 했는데 국방부에서 철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MS한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줬던 거죠. 그 데이터 센터인가요? 맞습니다. 10조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원래 MS한테 이제 몰아줬었는데 트럼프 때 몰아줬었죠. 근데 그 부분을 철회하고 이제 다시 비딩을 하자라고 하는. 근데 진짜 다시 비딩하기로 맞습니다. 한 거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뉴스와 함께 이 앤디 제시 씨가 공식 취임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마존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죠. 나스닥 상승은 아마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 국방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마존은 일단 입장에서는 좀 뭔가 뒤가 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아마존을 또 기가 막히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조스도 싫어하는데 또 베조스가 가지고 있었던 신문사가 또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고 엄청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어쨌든 국방부 입장에서도 펜타곤 입장에서도 다시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아마존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MS 아니면 아마존 아니면 할 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MS가 그때 독점한 것도 약간 서프라이즈한 이슈였기 때문에 뭐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잠시 달빛님과 구리명님 그 영상 재생 안 되거나 아까 좀 로딩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보니까 새로 고침하면 좀 계속 그런 현상이 있고 껐다 키시면 잘 되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앤디 제시 씨가 이제 최고의 수장으로 오르시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욱더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EC2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팅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가상화를 넘어서서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도커라든지 뭐 이거 서버리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자체적인 반도체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사실은 인텔이 지금 주가가 속락하고 있는데 인텔이 빨리 10나노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지금 12월 달에 야 사실은 지금 나왔어야 되거든요. 사실 한국 그 반도체 기업 못 오르는 가장 큰 탓은 따지고 보면 인텔입니다. 인텔이 그 서버용 CPU 10나노 기반의 그 무슨 레이크야. 그 레이크를 빨리 만들어줘야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바꿔주고 하는 상황인데 12월 달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최근에 원래는 연말에 그 사실 지금 인텔의 서버용 CPU 중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게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7나노 기반의 이제 CPU인데 그게 원래 올해 연말쯤에는 이제 프로덕션이 시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조금 밀렸습니다. 이게 올해 연말이었는데 데이터 센터용 CPU 신규 제품이 올해 연말이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내년 초로 한 3개월 정도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정을 조금 또 한 번 못 지킨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틈을 지금 뭐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CPU를 막 자기 데이터 센터에 막 이렇게 박으면서 찬스로 삼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인텔 공부를 좀 더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어렵긴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처음 뵈니까 이런 요구를 해도 들어주실 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X86의 발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버 업체들도 발열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ARM의 최고 실력과 능력은 발열이 적다라는 것이고 그게 뭐 전력 소비가 적다면 충분히 서버에서 통할 수 있다. 그러면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텔 입장에서. 근데 역시나 이번 10나노를 통해서 전력 그 효율도 잡고 그 다음에 집접도 잡아서 CPU 효율까지 올린다면 역시 인텔이다라고 인정받으면서 수많은 이 그 군웅할 거가 될 것 같은 마치 CPU 춘추 전국시가 될 것 같은 해서 칼을 확 휘두르면서 돌이고 나면서 또 내가 최고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지점장님 처음 뵙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뵙게 되면은 제가 사실 요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마침 좋아하시잖아요. 인텔바로 약간 유명합니다. 제가 인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약간 날 잡고 인텔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월요일에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가요? 제가 인텔을 하반기에는 약간 인텔을 봐야 된다. 인텔 주식 사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0나노만 빨리 만들어주고 걔네들의 그동안에 했던 퍼포먼스를 보면 워낙 그 집접도가 높아요. 10나노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마도 인텔의 10나노는 다른 회사의 7 또는 8나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10나노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나노 싸움은 마케팅 싸움이라고까지 지금 표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DDR5가 드디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DDR5가 들어가야 그게 교체 주기 한 3년 걸릴 겁니다. 서버 다 바꾸는데 그러면 3년간 우리나라는 DDR5 수요가 상당히 터지면서 마진 높은 걸 팔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안 올라서 고통하고 있으신데 해소가 되는 단초가 되는 거죠. 한국 투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뭔가 약간 지점장님과 이제 인텔 데이를 한번 잡을 때가 그런 느낌. 원래도 인텔에 대해서 좀 잘 아시니까 뭐 기회가 되면 또 표정에서 못 숨기는 약간 이야기 나중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인텔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테마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의 시대. 지금 미국에서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이거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요, 뉴스가 뭐 하루가 다르다 하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사직 사임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고용 지표 괜찮지 않았어? 막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선된다 그러지 않았어? 뭐 크게 개선된다 그러지 않았어? 라는 60만에서 85만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앞으로 봤더니 지금 정부 지원금도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정부에서 줄이기 시작을 했고 6월부터 22개 주에서 줄였죠. 네, 계속적으로 줄이고 이게 한 7, 8, 9 되면은 이제 다시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시작을 하면은 뭐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뽑아 보면은 일단 고용 지표는 좋아지는데 실업률은 살짝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회사를 그만두는지 잡을 그만두는지를 지표를 뽑아 보니까 일단 4월까지만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용이 회복된과 동시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4월까지는 그래도 재난지원금 같은 게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저거의 진짜 실체는 한 6월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조금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뭐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을 약간만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네. 이게 7월 6일이니까 최신이고 뭐 계속적으로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둔다. 자기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서베이를 한번 돌려보더라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서베이를 돌려보더라도요. 뭐 쭉 읽어보시면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뭐 커리어를 바꾼다든지 예전의 일자리를 안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왜 예전의 일자리로 안 들어가느냐 코로나 이전. 일단 첫 번째 직업에 대한 안정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서비스업, 뭐 서빙을 하시거나 약간 뭐 레저나 이제 호스피탈리티 이런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데 일부 그런 분들의 인터뷰나 아티클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들 없어질 일자리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미래를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그런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아닌 노동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뭔가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예전의 일자리로 안 돌아오고 뭐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려고 한다. 뭐 자영업도 이렇게 뭐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려는 분들도 많고 그런 직업 안정망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 패턴의 변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회사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 5일씩.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랜서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일부 통계에서는 일부 통계입니다.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전체 미국에 일하는 분들 중에서 50%가 프리랜서일 것 같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서 지금 프리랜서화가 되는 부분 역시도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요인인 거고요. 그리고 고령층 분들도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셔서 은퇴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좀 빠진 부분이 예전 일자리로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요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 중에서는 상당히 고용의 질이 어떻길래 저럴까 하는 생각 들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연준이 쉽게 금리 올리지 못하는 기간이 꽤 앞서 일부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은 고용이 좋아져야만 그 금리를 올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물론 이제 4월 데이터까지만으로는 유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된다. 즉 고용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연준 아무리 이쪽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풍선 효과식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쉽사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연준 입장에서도 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지점장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를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회복이 못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거의 보시면은 그 인종별로 그리고 성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인종, 연령층 그리고 산업별 그 일자리 회복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네.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아주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아이디어보다 그냥 종목이죠. 네. 네. 뭐 특정 산업 영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인 거죠. 뭐 예전처럼 뭐 서빙을 하시거나 그런 좀 저소득 뭐 노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직업군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 노동 시장이 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것과 걔는 달리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백신이 풀리고 지금 뭐 정부 지원금이 줄고 이제 9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고용지표 자체는 그래도 회복을 하는 모습은 보일 것 같다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고,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종목은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버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피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의 이 두 회사가 최대 프리랜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냥 프리랜서들이 이런 뭐 컴퓨터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요, 지금 그 기업들이 고용주들이 보고 우리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같이 해주시겠어요 해가지고 딜 던 하면은 같이 일하는 거고, 회사는 5에서 한 20%씩 그냥 테이크레이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알바나라? 아니 알바나라보다는 그 숭고라던가 맞습니다. 숭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또 이름이 맞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서너 군데 제가 아는 데만 해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잘 나가는 프리랜서.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도 뭐 PSR 기준으로 보면은 뭐 피버 같은 경우에는 한 40배 정도, PSR 40배. 네. 그만큼 전방이라든지 이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버크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 되나요?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한데 굉장히 좀 미국 내에서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1, 2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주로 이 플랫폼 위에서 서로 올리고 기업이 그거 콜하고 받고 했었는데 이 회사들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프로젝트의 기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6에서 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전 고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1, 2개월짜리 약간 단기 알바의 중간 업무 영역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노동 패턴을 만들어서 그거를 막 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 분들이.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대표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비즈니스 자체는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집 리크루터라고 한 회사는 지난달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링크드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알죠. 약간 좀 고급 노동력을 주로 채용, 뭐 특히 IT라든지 대기업단에서 뭐 서로 일자리. 링크드인. 네, 링크드인. 제 발음이 약간 구려서 죄송합니다. 링크드인과 그 한국으로 치면은 좀 알바몬. 네, 약간 중간 정도 느낌의 그 인력 풀을 주로 취급을 하는 그 구인구직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나 H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백신 보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금 중단, 그리고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면 또 고용이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회사의 플랫폼의 트래픽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좀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아이디어로서 저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테마는 저희가 그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일리 단위로 좀 신고가 기업,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어떤 테마들이 좀 신고가로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간단히 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한 10개 정도 테마, 그리고 기업들로 보면은 한 뭐 100개,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
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신고가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반려동물 테마가 계속적으로 세다. 예. 네, 세요. 예, 트루비라고 하는 반려동물 보험업체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테마가 좀 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레스토랑 쪽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미노 피자죠. 근데 도미노 피자는 뭐 단순히 경제재개 수혜, 사람들이 뭐 경제재개 되니까 피자 많이 먹는다, 그걸 넘어서서요, 온라인 세일즈를 굉장히 강화를 한, 그러니까 약간 이커머스 온라인 대응을 굉장히 초장부터 엄청나게 잘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혜와 동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들어서 뭉태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CRO 기업들입니다. 네, CRO 기업들, 그리고 임상실험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거나 임상실험과 관련된 뭐 도구, 장비 이런 거를 공급해주는 이런 기업들 역시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뭉태기로 올려. 충분히 그러겠네요. 랩들이 엄청 바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의학 랩들이. 백신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 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바이오젠의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역시도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조건부 승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혁신 바이오테크 기술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 좀 우호적인 스탠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금들도 여기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니즈 모티베이션이 올라가면서 이런 CRO 기업들, 임상실험 관련된 그런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테크, 이런 뭔가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밑단을 지지해주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이런 영역에 있는 회사들 역시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뭐 특징 짓기가 다 애매합니다. 특징 짓기가 보시면은 뭔가 하나의 좀 구체적인 테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뭐 세금이든 전자결제든 마케팅이든 뭐 도메인 등록이든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창한 용어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다 주목도가 높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테마로 말씀드렸던 보안 기업들 다 신고가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드웨어에서는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가 신고가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시스코가 가장 겁냈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겁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위치와 라우터의 중간 개념이 되는 새로운 장비 영역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엄청나게 점유율을 빨리 올려서 2019년까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도 핫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다시 신고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인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 영역에서도요, 이 기술 전환이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기술 표준이 이제 뭐 표준까지는 아닌데 100기가대의 네트워크 장비가 주류를 이뤘다면은 이게 레벨업이 돼서 올해 말 내년부터는 이제 400기가대의 이제 새로운 기술 표준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의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더넷 장비인데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내에서도 좀 뭐 이런 관련된 뭐 트랜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장비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기술 변화에 대한 기대감, 기술 세대 변화에 대한 제너레이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최근에 부각이 돼서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 시스코 같은 기업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부품 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흥미로운 거는 엑센추어, 여기 보시면은 엑센추어,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뭐
이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제 릴럭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은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제가 유럽 회사라서 읽는 이름이 다른데 네. 그리고 IHS 마켓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기업들의 특히 엑센처 같은 경우는 IT와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상이 그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데이터,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로 다 일관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런 신고가에서도 읽힌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HS가 마켓이 우리가 아는 그 IHS 맞습니다. 마켓이에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그거를 모으고 그걸 가공해서 결과물로 만들고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고 지표로도 보고 있는데 사실 금융 이외에도요 뭐 교통이라든지 뭐 산업단에서도 이 IHS 마켓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또 빠뜨리면 좀 섭섭하죠. HVAC 공조 시스템, 에어컨, 발전기.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그 1, 2부에서 이호석 PD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사님도 말씀하셨었죠. 예비 전력 장치라든지 이런 공조 시스템 그리고 이 제네락이 예비 전력 장치를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이상 기후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전력 관리 장비 업체들, 공조 시스템 업체들 다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뉴스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플로리다 지역에는 또 엘사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또 이제 쿠바를 거쳐서 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서 또 정전이 엄청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끊임없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